안녕하세요. 치슬생입니다. 여러분, 10억을 가족에게 계좌 이체해도 세무조사 걱정 없다는 말 혹시 믿으시나요? 혹은 1000만원만 이체해도 국세청 컴퓨터에 즉시 기록된다는 말은요? 이게요,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열심히 파고들어 보면서 알게 된 국세청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단 하나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10억을 이체해도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있고요. 단 100만원을 보냈다가 수년 뒤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시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국세청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로 그 트리거의 순간을 꼭 알아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1000만원 이상 이체하면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보고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건 자금 세탁이나 범죄 자금 추적을 위한 것이지, 국세청이 우리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요.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거죠. 국세청은 평소에 우리 계좌를 일일이 감시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잠자는 사자와 같다고 해요.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트리거, 즉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 정확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나 우리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이에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사는 순간 국세청은 즉시 묻는데요.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요. 둘째,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큰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 초기 자본금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한대요. 셋째,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는 순간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공식적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 국세청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계좌 내역을 사사치 훑어본다고 해요. 바로 이 트리거가 당겨지는 순간 국세청의 컴퓨터는 10년치의 모든 금융 기록을 거미줄처럼 스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7년 전에 아들에게 무심코 보낸 500만원, 3년 전에 며느리에게 보낸 1000만원이 그 거미줄에 걸려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부동산 취득이라는 트리거와 연결되면서 이 모든 돈이 탈세의 증거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미줄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제가 찾은 세 가지 황금 열쇠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10억이 오가도 당당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황금 열쇠, 거래 내용 메모를 생명처럼 습관화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찾아본 여러 자료나 영상에서도 수십 년 경력의 세무사님들이 정말 피를 토하듯 강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받는 분 통장 표시, 즉 적요란에 절대 우리 이름을 적지 마세요. 그 작은 칸이 10년 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대요. 1.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을 보낸다면 아들 결혼 축의금이라고 6글자를 꼭 적으세요. 2. 손주 돌잔치에 100만 원을 보낸다면 손주 돌 축하금이라고 적으시고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라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3. 어머니 병원비로 200만 원을 보낸다면 모친 병원 치료비라고 적으세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부양의무 이행인 거죠. 이 간단한 메모 한 줄이 나중에 국세청이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된대요. 두 번째 황금 열쇠, 돈을 빌려줄 때는 진짜처럼 하셔야 해요. 어설프게 차용증 한 장 써놓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차용증 국세청은 휴지 조각처럼 취급할 수도 있대요.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 변제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빌려줘야 해요. 직업도 소득도 없는 20살 아들에게 3억을 빌려준다? 그건 상식 밖의 일이죠. 둘째, 반드시 시중금리에 맞는 이자를 정하고 그 이자를 매달 계좌 이체로 받아야 해요.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다거나 현금으로 받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셋째, 원금도 일부라도 꾸준히 갚아나간 기록이 있어야 해요. 이자와 원금 상환 기록,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어떤 차용증도 100%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열쇠, 그리고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절대 자녀명의 통장을 차명 계좌로 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절세한답시고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그곳에 돈을 넣어두고 주식 투자나 예금을 하세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녀에게 그 통장을 그대로 물려주면 증여세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본 자료에서도 나온 끔찍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들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1억 원을 넣고 10년간 열심히 투자해 5억 원으로 불렸대요. 아들이 결혼할 때 그 돈으로 집을 사주려 하자마자 부동산 취득이라는 트리거가 딱 발생한 거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했대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계좌를 빌려서 아버지가 운영한 것은 결국 아버지의 돈이에요. 국세청은 원금 1억이 아니라 불어난 5억 원 전체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결국 수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물어야 했던 거예요. 차명계좌는 절세가 아니라 자폭 스위치인 거죠. 실제로 2023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세청이 부모 돈으로 집을 산 2030 금수저 100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걸렸을까요? 바로 부동산이라는 트리거가 당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수년간 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아 집을 샀고 국세청은 그들의 10년치 계좌를 모두 분석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대요. 정리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대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째, 1,000만 원, 1억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세청이 잠에서 깨어나는 트리거, 즉 부동산, 사업, 상속의 순간이 중요해요. 둘째, 모든 거래에는 목적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아들 용돈 이 두 글자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셋째, 이자 없는 차용증은 가짜일 수 있고 차명계좌는 재산을 불태우는 행위라는 거죠. 복잡한 절세 비법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실천하는 습관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거래 메모의 용돈 이 두 글자라도 적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이 10초의 습관 하나가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훨씬 더 현명하고 강력한 방법이 될 거예요.